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메스타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일신노트 6단원 경우의 수 31번부터 40번까지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조금 큰맘 먹으시고서 문제풀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곧바로 31번 문제부터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집합 A가 나와 있고요. 이 집합 A가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함수가 한 개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개가 있나 봐요. 첫 번째로는 F는 1대1 대응이라는 함수,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F1은 7이고, 다음에 세 번째 K가 2 이상이면은 FK가 K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F2 같은 경우는 함수값이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F3 같은 경우는 3 이하, 그리고 F6은 6 이하가 돼야 될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이제 규칙성이 좀 그냥 공식으로 단순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씩 해보면서 뭔가 규칙성을 파악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정의역이랑 공역을 좀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뒀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와 있는 F1은 7이라고 했기 때문에 1은 7이다를 일단 연결은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어쨌든 제가 F2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F2가 될 수 있는 값은 1 아니면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으므로 자, F2가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를 곱해준 다음에요. 자, 그 다음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F2가 그대로 2를 선택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F3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자, 1이랑 2랑 3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 F2가 이미 2를 선택했기 때문에 2는 사라지고 1 아니면 3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F3의 가지수는 두 가지.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봐. F3이 뭔가 3으로 갖다 쳐. 그럼 결국 F4가 될 수 있는 값도 1 아니면 4가 되니까 두 가지. 자, F5도 두 가지, F6도 두 가지,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F4가 될 수 있는 값도 두 가지, F5가 될 수 있는 거 두 가지, 6도 두 가지, 7은 이제 나머지가 다 정해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4, 5, 6이 이렇게 1, 4, 5로 선택했다 합시다. 자, 그러면 7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는 마지막은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 있는 걸 모두 다 곱해 주시게 되면은 32가 정답이 되겠네요.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이런 규칙성 아래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다음에 32번 가보겠습니다. 32번입니다. 이번에는 집합 A가 나와 있는데요. 집합 A가 1, 2, 3, 4, 5, 6인데 A에서 A로의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함수 F는 현재 1대1 대응인 거. 자, 방금 문제랑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정의역 A의 한 원소 N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만 보시고서 너무 걱정하실 건 없고, 결국 여러분들 fx라고 하는 fn이라고 합시다. 자, fn이라고 하는 함수는 함수값으로 가질 수 있는 게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쵸? 6가지밖에 없습니다. 1부터 시작해서 6까지. 자, 그러면 생각해봐.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는데 그 차가 5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1부터 6까지 숫자랑 서로 빼가지고 5가 나와야 돼. 자,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그쵸? 6이랑 1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나는 fn 플러스 1이 6이고 fn이 1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되게 돌려 얘기한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한 원소 n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n이 될 수 있는 거는 1부터 시작해가지고 2, 3, 4 그리고 5까지는 가능하겠죠. 자, n이 6일 수는 없습니다. 자, 6이어버리면은 저거는 F7-F6인데 애초에 정의역에 7이라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저건 불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n이 될 수 있는 건 1, 2, 3, 4, 5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한 원소 n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써주자면 F2-F1이 5여가지고요, F2의 값이 6 그리고 F1의 값이 1이거나, 자, 나머지도 같이 마찬가지로 해보시게 되면
자, 결국 이렇게 5가지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F2-F1인데, 자, F2가 6이고 F1이 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미 얘네들은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이랑 2의 함수값은 정해져 있으니까 나머지 이제 3, 4, 5, 6의 함수값을 생각해 보시면, 자, 우선 3의 함수값은 F3부터 정한다고 칩시다. 자, F3은 6이랑 1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F4의 함수값은 1대1 대응이니까 3가지 중에 선택하면 되고, 자,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F5는 2가지, 그 다음에 F6은 1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4팩토리얼이므로 24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해놓고 밑에 것도 다 하고 계시면 시간 낭비입니다. 어차피 2번째부터 5번째 경우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같은 상황인 거 아니에요? F3이 6이고 F2가 1이었다고 치고 나머지 함수값 계산하는 것도 결국 24가지, 다 24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나는 얘네들을 다 더해주시게 되면 24 곱하기 5 하셔서 120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후다닥 풀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에 33번 보겠습니다. 33번에 집합 나와 있고요.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입니다. 뭐 늘 그렇듯 계속 f 조건 줘놓고서 만족하는 f의 개수를 찾으라는 게 조금 어려운 문제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1대1 대응이다 라는 거 계속 같은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음과 같이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1이 나왔다라는 거. 다음에 f2-f1이 2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선은 답원이 아까 전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어서 이것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봤듯이 fn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자, n은 이제 x의 원소입니다. 어쨌든 함수값으로 나올 수 있는 게 1부터 6까지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f2-f1을 했을 때 2가 나오려면요, 결국 경우가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3 빼기 1이거나 4 빼기 2, 5 빼기 3, 그리고 6 빼기 4뿐인 거죠. 되시겠습니까? 자, 이 4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4가지 경우만 각각 경우의 수를 세워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F2가 3이고 F1이 1이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번 조건을 만족해줘야 되는데, 자, F1이 1이었으면은 알아서 여기 있는 게 그냥 1이 되니까 또 F1은 다시 1이 돼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겠죠. 자,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굿. 그런데 그 다음을 봅시다. 지금 F2가 2, F1이 2라고 쳤을 때는, 자, 그러면 나번 조건에서 F1이 있는데 F1의 값이 2잖아요. 근데 F2의 값은 4가 되면서 1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2번 조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4번째 조건에서 F1의 값이 3이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F1은, 자, F1의 값이 3이었으니까 F3의 값인 거고, F3의 값이 1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에서는요, 저기 추가적인 조건으로 F3의 값이 1이기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이미 결정된 게 F1, F2, 그리고 F3의 값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각각 3, 5, 그 다음 여기가 1이어야 돼요. 그러면 F4부터 F6까지의 값은 F4 몇 가지 중에? 그쵸? 3가지 중에 정하면 되는 거고요. F5는 2가지, F6은 남은 1가지. 니까 6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선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에 6번. 자, 네 번째. 이번에는 F2가 6이고 F1이 4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위에 있던 이 세 번째랑 마찬가지 경우로, 자, F1이 4라고 하면은 여기가 그냥 4로 바뀌는 것 뿐이니까 여기서는 덩달아서 그냥 F4의 값이 1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조건이다 보니까 위에랑 같은 방식이어서요, 6가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맨 첫 번째. 자, 이때는 사실 F2가 3, F1이 1이기만 하고 나머지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었으니까, 그러면 F3의 값 결정하는 건 4가지, F4의 값은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24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모두 합하시면 되겠죠. 합하시게 되면은 36이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케이스별로 나눠 놓으시고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한다는 거. 케이스 분류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제 또 유형 8번에 이제 심화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너무 쫄지 마시고, 사실 지금까지도 심화 문제였는데
더 심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뭔지 한번 봅시다. A, B, C, D, E를 모두 사용해가지고 만든 5자리 문자열 중에서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자열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첫째 자리에는 B가 올 수가 없다. 그리고 셋째 자리에는 A도 올 수 없고 B도 올 수 없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리에는 B도 올 수 없고 C도 올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건 B가 올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됐습니까? B는 첫째 자리에도 못 와, 셋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에도 못 와.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제 5자리를 만들어 놓고서 크게 이 문제는 또 케이스 분류를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케이스 분류를 하려면 어떻게 케이스 분류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여기 있는 B가 이제 올 수 없는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럼 크게 B가 올 수 있는 곳은 두 번째 자리 아니면 네 번째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두 번째 자리에 B가 오는 경우랑 아니면 네 번째 자리에 B가 오는 경우로 이렇게 두 가지로 케이스를 나눠놨습니다. 괜찮습니까? 다른 방식도 있겠지만은.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1번 두 번째 자리에 B가 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제약이 있는 셋째 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셋째 자리는 현재 A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A가 안 오고 저기 B도 없으니까 올 수 있는 게 세 가지겠죠. 셋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C 아니면 D 아니면 E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C가 올 수도 있고 D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E가 올 수 있는 경우에서 항상 이 경우가 다 동일한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자, 여기 이 상황들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 번째 자리에 만약에 D나 E가 오게 되면요, 그러면 다섯 번째 자리에 C가 올 수 있는 위험이 생겨버립니다. 맞습니까? 반면에 여기에 세 번째 자리에 C가 오게 되는 순간 알아서 다섯 번째 자리에 C가 올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같은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C가 만약에 이 자리에 왔다고 쳐보겠습니다. 자, C가 왔다고 치면은 이제부터는 걱정할 게 없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가 4가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나머지 4가지란다. B랑 C가 이미 왔으니까 3가지밖에 안 남겠죠. A 아니면 D 아니면 E 세 가지고, 그 다음 네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2가지, 다섯 번째는 남은 거 하나 가면 되니까 1가지, 그렇게 돼서 6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가운데에 D 아니면 E가 왔다라고 한다면요, 만약에 D가 왔으면,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자리에 먼저 앉힐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다섯 번째 자리에는 C가 절대 와선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A 그리고 C 그리고 D, E, 얘네들 중에서 C를 쓸 수가 없으니까 2가지가 될 거예요. 자, 2가지 하고 나서는 이제 나머지 앞 첫째 자리랑 셋째 자리에서, 자, 우선 첫째 자리에다가는 남은 거 2개 중에 하나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넷째 자리엔 남은 거 하나 넣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는 4가지가 나오게 될 거고, 자, 아래 2일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이니까요, 여기도 4가지가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이거 모두 다 더해주시게 되면은 총 14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14를 추가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얘를 지워놓고, 여러분들 이번에는 두 번째 자리가 아니라 네 번째 자리에 B가 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미 이 글을 쓴 순간부터 약간 현타가 오지 않습니까? 선생님, 두 번째 B인 거랑 네 번째 B인 거랑 뭐 그렇게 다른가요? 네, 별로 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첫 번째 경우의 수랑 두 번째 경우의 수가 다를 게 없이 대칭적이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도 14가지인 거야. 그래서 더하면 2번인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을 조금, 이게 당연하게 직관적으로 와닿아져야 돼요. 됐습니까? 같은 상황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어림짐작해라 그런 얘기랑은 조금 약간 다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34번에 2번으로 체크하시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35번입니다. 집합 x가 나와 있고요. 자, 집합 x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 fx는 다음 조건에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자, x의 모든 원소 스몰 x에 대해서요, 다음이 이제 절대값 이게 더해주게 되면은 1이 나오게 된다. 자, 그리고 x가 0보다 크면 fx도 0보다 크다. 그랬을 때 함수 fx의 개수를 구해나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가번 조건이 사실상 좀 핵심 조건인 것 같아 보여서 이걸 갖다가 좀 써보겠습니다. 지금 fx 더하기 f-x를 더한 다음에 절대값 하게 되면 1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둘이 더했을 때 플러스 1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1이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차피 fx나 f-x나 나올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3까지밖에 나올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자. 얘가 3이거나 앞에가 3이었을 때 저게 뒤에 있는 애가 2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4면 좋겠지만 마이너스 4일 순 없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인 거 말고는 없을 테고, 다음에 앞에가 2였을 경우에는 뒤에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3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다음에 1이었다고 해봅시다. 1이면은 0이면은 좋겠는데 0일 수는 없겠죠, 함수값으로. 그러니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뒤에가 2, 마이너스 2일 때는 1이거나 3, 다음에 마이너스 3일 때는 2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경우가 선생님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이 정도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또 지워지는 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럼 뭐 하다가 지워집니까, 선생님? 자, 보시면은 어차피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실제로 숫자를 집어넣어 봐봐. 그러면 x 될 수 있는 원소 뭐 있어요? 우선은 1부터 집어넣으면요, 아니 1부터 집어넣지 말자, 뭐 3부터 집어넣어 볼까? 자, 2도 집어넣어 보고 1도 집어넣어 보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선생님 집어넣어 봐야 되지 않나요? 하는데, 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똑같지 않니? 이렇게 위아래가 똑같아져 버리니까 굳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거는 집어넣지 않아도 될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는 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막 얘네들을 다 해봐야 되나요? 얘가 3이고 마이너스 2인 거,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2이고 3인 거, 이런 거 다 해봐야 되나요? 자, 그럴 줄 알고 나번 조건에 보시면은 x의 원소가 양수면 그 함수값도 양수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f3, f2, f1은 분명히 함수값도 양수일 거란 말이죠. 됐습니까? 안에 있는 애들이 양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냥 쉽게 생각하자고 한다면 여기 위에 있는 네 가지만 이용하셔도 충분합니다. 결국 f3 더하기 f-3에서 f3의 값이 3일 때, 아니면 f3의 값이 2일 때, 2이면서 뒤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 3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f3의 값이 1일 때, 이런 식으로만 구분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것은 어차피 대칭적인 모양이니까 빼셔도 상관이 없어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선생님, f3 더하기 f-3이 그러면 f3이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네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생각합니다. 자, 얘네들은 뭘 선택해야 될까요? 선생님, 아까 전에 f3 더하기 f-3이 뭔가 하나를 선택했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세 가지 선택지가 남은 거 아닐까요? 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함수가 예를 들어 f3이 3이었는데 f2는 3이면 안 되나? 1대1 대응이니? 1대1 함수니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같은 함수값을 가지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결국 선택지가 4가지, 밑에 있는 애도 선택지가 4가지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아래도 4가지 선택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애도 4가지 선택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얘네들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에 있는 애들을 f3이랑 f-3을 뭔가 선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네들도 선택하고 마지막까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땐 곱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4의 세제곱 하시게 되면은 64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 풀이하시면 되겠고, 뭐 어쨌든 나열을 해보다가도 결국 지워지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경험적으로 많이 습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제 조합적으로 가니까 이제 숨통이 좀 한번 트이겠죠. 자, 얼른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7C2라고 나와 있는데요. 얘는 21가지, 뭐 굳이 식을 세워보자면 2 곱하기 1분의 7 곱하기 6이 돼서요. 네, 그래서 21이 나와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번, 9C7이라고 있는데요. 9C7이라는 녀석은 9C2와 그 값이 같기 때문에, 자, 2 곱하기 1분의 9 곱하기 8 하셔서요, 요거 4로 약분하셔서 이게 4, 9, 3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후딱후딱 넘어가죠 뭐. 다음에 7P2는 7 곱하기 6이니까 42겠고요. 거기에다가 7C2 나왔는데, 자, 2 곱하기 1분의 7 곱하기 6 하셔서 21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42 더하기 21이니까 63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네, 63 정답입니다. 다음에 자, 6P2 나왔는데요. 6P2 이제 30. 그리고 6C2는요 15. 너무 대충 푸나요? 네, 그래서 15 나옵니다. 얼른 봅시다. 다음에 40입니다. 자, 10P3이라는 녀석은 N 곱하기 10C3입니다.
그랬을 때 저 n은 뭔가요? 네, 정답은 6입니다.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라고 하시면은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계산을 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걸 계산해서 선생님 앞에 있는 건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네요. 그 다음에 n 곱하기 10c3은 3, 2, 1 그리고 19, 8이니까 뭐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여기 3, 4니까 요 앞에가 120n이 나오네요. 그럼 120 뭐 이렇게 또 뭐 약분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도 n이 6인 건 나오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이들 모르는 거, 여러분들 NCR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공식이 NPR이 있는데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눠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NPR 자체가 R 팩토리얼 곱하기 NCR이라는 거예요. 이거 애초에 이게 정의예요, 정의.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 10C3, 10C3, 10P3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숫자 똑같은 거 보면은 그러면 앞에 있는 이 n이라고 하는 녀석은 3의 팩토리얼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6이 나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의도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의는 꼭 잘 알아둡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0번까지 풀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